김용진 축의 매불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노벨상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 자, 재밌게 한번 가보자.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같이 생긴 성인 물방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종현입니다. 아, 물방울 어린이 귀를 3개를 뚫었습니다. 아, 멋부리는 걸 좋아하네 우리 방울이가. 아, 네, 정확히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서. 진짜? 예. 아니 헤어를 좀 이렇게 바꿔봐요 그러면. 머리 스타일은 좀 바꾸고 싶긴 한데 또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나, 좀 갈라야 되나. 좀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싶어? 네, 나이 들어 보이고 싶죠. 예, 좀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힘든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좀 있구나. 네. 아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니죠? 29이에요. 29. 두 달 후에 30이. 30이. 너무 애기 30대, 같아요. 30대. 너무 애기 같아. 야, 그러면 그 친구 중에 결혼해서 애가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제 주변에는 아직 없는데 제 지인의 지인 중에는 많이 있고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면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엑소님한테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어려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러면 실제 수명도 나중에 정말 천천히 늙어서 한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전혀 상관없나? 그게 유전자가 얼굴을 그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고요.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들인데 그 수명과 관련 유전자가 얼굴에 연결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비주얼만 어려 보이는 거지. 네. 몸은 썩었어요? 네, 뇌세포는 계속 죽고 있고요. 네. 점점 낡고 온몸이 있습니다. 성인병이랍니다. 온몸이 성인병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나가서 그럴 수 담배 한 있어요. 대도 피시고. 네, 눈도 많이 나빠지고. 눈도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동네장 오시고. 생긴 거랑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방울이랑 엑소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할 건데요. 네. 이번 이제 노벨상 발표 시즌이거든요. 아, 노벨상. 그래서 오늘은 노벨상 특집으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며칠 전에. 이 스반테 페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연구했냐? 이 우리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네. 근데 얘랑 가장 가까웠지만 멸종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매울쇼에도 한두 번 다뤘는데. 아니, 인간의 조상이 뭐라고 아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그 가까운 조상이고 지금은 사피엔스라고 불려요.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사피엔스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얘랑 가장 가까운 이제 유인원들 중에서 멸종한 애들이 네안데르탈린. 아, 예전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네안데르탈린. 네. 그다음 뭐 데니소바인. 데니소바인. 갑자기 뭐 먹고 싶어지네. 데니소바. 네. 시원하게 앉아. 소바라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그 네안데르탈린이랑 인간이랑 뭐 유전자가 얼만큼 다른지 이거 쫙 비교 분석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해보니까 기존까지는 네안데르탈린이랑 인간이랑 싸워가지고 인간이 이겨서 멸종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 몸 안에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한 4%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 좀 흡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싸웠는데 싸우다가 또 이제 정이 나가지고 사랑을 나눈 경우도 있었고. 아, 잠자리 했구나. 네, 그렇죠. 네안데르탈린이랑 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오랑우탄이랑 침판치랑 둘이 사랑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러면 네안데르탈린이랑 그 호모사피엔스는 꽤 비슷했던 모양이군요. 많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인지 아니면은 같은 종인지를 분간하기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사랑을 나눠서 그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한 4% 우리 네안데르탈린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밝혀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요즘에 다들 이거 지금 노벨상 시즌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거 그대로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는 한 번 더 생각했네. 한 번 더 생각해서 난 다른 걸 안 들었는데. 이분이 연구한 게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이분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스토리텔링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다른 모든 몇백만 종의 동물과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사실 이게 철학 코너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이 노벨상 받은 분이 과학적으로 인간은 왜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나를 이 분자적 수준에서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와, 흥미로운데? 근데 이게 제가 매불쇼에서 짤막하게 2년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후보 물질이 뭐냐면 인간을 지금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유전자 하나가 있어요. 오, 뭐야? 그래서 그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쌓인 연구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만 가진 유전자.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된 거고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답게 됐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간이랑 가장 닮은 애를 비교해봐야 되는데 가장 닮은 애가 사실 침팬지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애들 중에서. 그렇죠. 침팬지가 제일 닮았어 인간이랑. 제일 닮았어, 네. 그래서 500만 년 전쯤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라졌어요. 인간이랑 침팬지가. 하나였는데. 네, 원래는 이제 공통 조상이었는데 크게 삐졌나? 하나였는데 인간이랑 침팬지랑 갑자기 갈리는 시점이 갈라졌어. 생깁니다. 500만 년 전쯤에. 500만 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항상 궁금해서 도대체 이 침팬지와 우리는 원래는 공통 조상이었는데 왜 500만 년 전에 갑자기 나뉘어졌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는 환원론적으로 이제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 분석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랑 침팬지랑 그 차이 나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게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거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후보 물질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인간의 뇌 부위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이제 되뇌 이제 피질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심피질 네오콜텍스라 그러는데 이 심피질이 아주 두껍고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많거든요. 인간은. 근데 이 부위가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의 문화라던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나오는데 이제 인간은 아주 꼬불꼬불합니다. 네, 원숭이는 덜 꼬불꼬불하고요. 그렇죠. 생쥐는 아예 매끈하죠. 매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을 제외하면 이런 심피질이 주름이 많고 두꺼운 동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인간도 뭐 뇌 부위가 종류가 많거든요. 뭐 뇌간, 변역계, 소뇌, 중뇌, 대뇌 많은데 이 많은 뇌 부위 중에서 심피질이 전체 뇌를 차지한 비율 중에서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피질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인간이 이걸 만들어냈겠죠. 과학자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는 심피질 뇌 부위를 만들어준 유전자가 있을까? 그리고 진짜로 이게 있다면은 인간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오직 인간에게만 있고 그리고 심피질을 격렬하게 만들어준 유전자가 있는 점을 집요하게 찾기 시작해요.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분이. 네. 실제로 그래서 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 연구진한 이 스테판 피보라는 노벨상 받은 분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 유전자가 진짜로 있는지. 포유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포유류가 생쥐거든요. 생쥐랑 그 다음에 인간이랑 뇌가 만들어질 때 막 켜지는 활성화된 유전자를 쫙 다 분석해 보니까 생쥐랑 인간 둘 다 비슷하게 다 켜져요 유전자들이. 근데 생쥐한테는 없고 인간들한테만 추가로 몇 개 유전자가 더 켜지는 거예요. 아싸 드디어 찾았다. 인간 지능에 관여하는 심피질을 만들어주는 유전자 후보들이 이거구나. 추가로 몇 개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피질 이거 주름을 만들어주는 격렬하게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과학자들은 이제 호기심을 못 찾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엄청난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유전자는 모든 동물을 다 검색해 보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전자는 오직 심피질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와 찾았네. 찾은 거야 그러면은 이 똑똑하게 만들어준 유전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심피질 유전자를 다른 동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와 이건 무서운 실험입니다. 좀 무섭죠. 예, 무서운 실험이에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단순한 포유류인 생쥐한테 넣어봐요. 그 결과 미키마우스 됐구나. 맞아요. 와, 큰일 났네. 진짜로 쥐의 뇌세포가 일반 뇌세포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원래 쥐가 아까 매끈매끈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주름도 잡혀요. 와 이게 진짜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이 생쥐들을 태어나게끔까지 해봤거든요. 무서운데? 얘가 진짜 똑똑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기억력도 기존 일반 생쥐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기억력이 좋고요. 공강 지각 능력, 뭐 인지 능력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그리고 막 두려움도 없고 진짜 깨달은 것처럼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서 멈출까요? 설마. 더 가야지. 과학자는 더 갑니다. 원숭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 침팬지? 원숭이나 침팬지에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그래서 원숭이나 침팬지의 뇌가 만약에 이 유전자 사람 유전자 넣었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주름이 생길까?
만약에 생기면 진짜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런 침팬지들처럼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할까? 그래서 일단은 침팬지는 너무 가까우니까 원숭이 마모셋이랑 원숭이 한번 넣어봐요. 약간 좀 아래 단계로 시작합니다. 무서우니까. 넣어본 결과 지금 왼쪽이 일반 원숭이 태아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찍은 겁니다. 오른쪽이 이제 심피지 유전자를 넣은 원숭이도 훨씬 두꺼워지죠. 실제로 급격하게 심피질이 생겨나고 이게 여러분들 맨눈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바깥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람 태아 수준으로 뇌세포가 많아지고 야야야 무섭다 야. 그 다음에 주름도 사람처럼 비슷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연구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뇌가 커지는 거 확인해서 큰일인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어나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중절을 해요. 그래. 근데 이건 여기선 중단했어도 다른 어딘가에서는 하고 분명히 있어. 하겠네. 분명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가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받은 분도 여기에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실험을 한 게 불과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추가를 했는데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일단은 두 번째로 한 실험이 뭐냐면 이거는 노벨상 받은 분이 한 건 아닌데 침팬지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는 말려야 되지 않나? 와 이거 좀 위험한데. 근데 말려도 뭐 누군가 분명히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500만 년 전에 가까이에서 있던 녀석이 침팬지니까. 근데 침팬지가 이 원숭이 실험할 때도 사실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침팬지를 뱃속에 임신한 상태에서 하면 이거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도 많고 이제 뭐 펀딩 이런 것도 끊기겠다 싶어서 그 사이에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장기를 아주 작은 사이즈로 배양 장기를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인공 심장, 그리고 배양 심장, 배양 뇌, 배양 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침팬지 배양 뇌를 만든 거예요. 실험실에서 배양 뇌를 만들고 똑같이 이제 그 심피질 유전자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걸 넣은 침팬지 뇌랑 안 넣은 뇌를 비교해 보고 뇌만 따로 해서 하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름도 아주 많이 생기고. 이거 덕분에 이제 이 심피지 유전자 하나 때문에 인간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하나 덕분에 침팬지의 뇌가 인간 뇌처럼 발달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고 여기서 추가로 사람 뇌도 해봤어요. 사람 뇌를? 사람 뇌도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배양 뇌를. 배양해서. 네. 그래서 그 사람 뇌에 그 유전자를 쏙 빼봤어요. 빼봤어.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냐면 침팬지 뇌 수준까지 세포들이 쫙 사라져요. 그래. 즉 이 유전자 하나가 침팬지와 인간을 나눈 단 하나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연구진이 심피지 유전자 이거 인간만 가진 유전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침팬지나 인간이 갈라진 이후에 그때 인간에게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럼 딱 떨어지네. 다행이죠. 만약에 갈라지기 전에 이게 만들어졌다. 또는 갈라졌는데 침팬지한테 생기고 인간한테 안 생겼다 돌연변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침팬지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또 서울대공원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너는 그래도 인기 많았을 거야. 귀여워서. 물방울. 안 신기하니? 당연히 과학도로서 신기하죠. 근데 너 거 할 거 준비하고 있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엑소님 거 보고 있어요. 방울아 미안하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뺏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그다음에 현생 지금 우리 인간도 다 사실 이 심피지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을 멸종했을까? 다행히도 이 현생 인류는 추가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 하나 더 얻었어요. 운 좋게도. 그게 이 노벨상 받은 분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사이언스지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인간이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게 문화나 환경으로 나타남으로써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엄청 힘이 세거든요. 여자가 마동석 씨랑 그 팔씨름하면 마동석 팔이 부러질 정도로 네안데르탈인이 힘이 세요. 근데 협력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거예요? 네안데르탈. 네, 이런 게 이제 네안데르탈인. 결국 이런 협력이 유전자 하나로 인해서 행동이나 문화로 만들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도태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사회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군요. 혹시 한 500만 년 전에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유전자 싹
넣어줬을까? 아 실험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 그랬어?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게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아 돌연변이. 네. 그런 인간들이 선택받아서 더 많이 살아남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무섭다. 그렇죠. 요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물방울 준비해 온 이야기도 우리가 또 함께 들어봐야겠죠. 네, 박종현입니다. 박종현, 박종현님. 물방울보단 박종현이 좋아요? 네, 너무 어려 보여서. 아 네. 그래요? 술방울 어때? 술방울.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요즘 간이 좀 안 좋아져서 술도 줄이고 있어서. 술도 줄이고 있지. 야 이거 표현이 이상한. 안 어울린다. 술 줄인다는 게. 앞으로는 그러면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곰방대 하나 피고 다니세요. 곰방대 같은 거. 곰방대로. 이놈들. 자 우리 술방울님이 준비한 내용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좀 겸손과 관련된 속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겸손.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맞아요. 빈소래가 요란하다. 저는 이런 겸손과 그리고 또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용감해지는 그런 거와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혹시 그 슈퍼스타 K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네, 보시면은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 노래 실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춤도 엄청 못 추는데 네. 나 노래 너무 잘해. 나 너무 환상적이야. 그런 막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인재를 떨어뜨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행동했던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잘 모르는 거죠. 원래보다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노래는 진짜 너무 잘하는데 무대에서 노래를 마치고 나서 나 노래 망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방울님 어떠세요? 네, 저요? 저는 좀 많이 후회하는 편이에요. 하고 나서. 예. 우리 방울군이 재현하는데 더 애기 같네. 하는 게 방울님. 예. 더 애기 같아. 재현하니까.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담긴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이고 이게 입술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게 보여요. 더 애기 같아.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긴장 안 해도 타입이라서, 돼요. 예. 종이 이렇게 뒤적뒤적. 네, 긴장 안 해도 너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 원래보다 낮게 보고 그리고 실력이 낮은 사람들은 원래보다 높게 봐서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심리 효과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불러요. 더닝크루요? 예,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예, 사람 이름이에요? 네, 더닝이라는 그 코넬 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하셨고요. 네. 크루거는 이제 대학원생. 그 밑에 제자님이 발견하셨어요. 더닝하고 크루거. 예, 이게 발견된 계기가 좀 재미있는데 그 더닝 교수님께서 45명의 학부생한테 그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르게 했대요. 시험을 치른 다음에 너 시험 잘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를 물어봤대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자기 성적 순위를 높게 예상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성적이 낮았고요. 그래. 낮게 예상한 사람은 오히려 성적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실제로 그 학창 시절 때 모범생들 보면은 나 오늘 시험 망칠 것 같아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나 틀리고 막. 완전 재수 없는 애들. 근데 진짜구나. 나는 걔네가 쇼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진짜로 그런 경향이 꼴등하는 애들은 끝나고 나면 야 오늘 됐다. 야 오늘 됐다. 그럼 여지없이 꼴등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근데 진짜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한 새벽 4시쯤 되니까 뭔가 막 자신감이 막 샘솟고 뭔가 다음날 A 받을 것 같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내각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좀 더닝크루거 효과 같은 경우는 좀 발레를 좀 반박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전반적인 그냥 뭐 경향성이 이렇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향성으로 봐주세요. 네. 자, 그래서요 더닝크루거 효과. 예,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도 더닝크루거 효과로 설명이 되는데 아인슈타인도 아인슈타인 하면은 진짜 엄청 천재. 똑똑하고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네. 현대 물리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인데요. 네. 정작 그분의 인터뷰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평가절하하고 심지어는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이도된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인 석상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왜? 아니 나한테 항상 부족하니까 계속 더 많이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예.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꼴찌들은 언제나 만족하거든. 야 이거 뭐. 올라갈 것밖에 없으니까. 나 최고다. 그러니까 뭐 노력 안 하는 거고. 이건 뭐 말이 되는데요? 예, 그렇죠.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게 있고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예, 어느 정도 연관은 있죠. 그래서 이걸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준비한 이유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계획에 있나? 예. 너무 재밌어요. 네, 우문현답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게 인터넷에서 되게 핫해요. 이게 네, 핫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MZ 세대한테 인기 많은. 뭐 MBTI 이런 거랑 함께 인기가 많아서 준비를 했고요. 방울군. 지금 재밌다고 빵빵 터집니다. 물방울. 지금 크크크. 와, 물방울 지금 반응 너무 좋은데요. 네. 예. 진짜 보여드려. 내 거짓말 아니야. 너무 좋아. 지금 귀엽다고 난리야. 재밌다. 쥐방울? 예. 지방. 그 지방으로 가리고 줬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 꼰대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MZ 세대인데 꼰대도 더닝크루거 효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건 뭐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더닝크루거 효과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아주 약간만 가지고 있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고 또 자신감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꼰대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 양식 같은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걸 바탕으로 뭐 훈계하려 하거나 조언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보면은 더닝크루거 효과랑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것 같고 네. 좀 더 꼰대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뇌과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닝크루거 효과보다는 그 누구? 더닝크루거 효과보다는 뇌과학 하시는 못 분들은 알아들어놓고 왜 안 물어봐? 아니 그 뇌과학자가 더닝크루거보다는까지 얘기했는데 그거 알아들었어요? 누구 그러길래 더닝크루거를 또 까먹었나 난 싶었지. 뇌과학자를 못 들었어. 그래서 꼰대가 노화 현상 때문이다라고 노화 현상? 왜? 20대 초중반이 되면은 그 뇌의 그 성능이 최고치에 다다르고 점점 그 이후부터 내가 뇌세포가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사진 보시면은 20대 뇌왕, 70대 뇌가 나오는데 그러네요. 보시면은 뇌 부피가 좀 더 쪼그라들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구멍도 많고. 구멍도 좀 더 많고 이게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20대랑 70대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용적량이 그러니까 부피가 한 6%에서 한 12%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뇌가 이렇게 용적량이 떨어지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뇌는 에너지 소모를 덜 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노인도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을 덜 하는 것처럼 뇌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데 에너지 소모를 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이미 배운 지식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자기한테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강요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이제 그런 게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한테 많이 당했나 보네. 제가 만만해 보이나 봐요. 꼰대한테 솔직히 많이 당하고 상처받았지? 들켰네요. 들켰어. 아유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뇌가 좀 쪼그라들면서 좀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던 지식에서 세상 일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그게 꼰대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해력이에요.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그 OECD에서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그 각 국가들의 그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때 문해력이 좀 많이 올랐다가 40대를 기점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자기만의 사고 방식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를 읽어도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까지는 그래도 새로운 걸 받아서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 40, 50대 넘어가면 통계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까지 배워온 걸로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고집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 언어로는 이제 고집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죠.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해결책은 없는 거죠? 해결책은 뭐 젊어져야지. 노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저도 되게 재밌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뇌가 70세 80대가 되면 쪼그라들고 뇌세포들이 중간중간 구멍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치매로 연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뭐 독서를 하거나 이런저런 노력을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그래도 이게 생겨요. 징검다리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그냥 자기 타성에 젖어서 그냥 꼰대스럽게 바뀌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해지지도 못하고 네. 유연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뭐 이걸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해력 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해. 그분들 마주했을 때.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막 반감만 가질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노화로 인해서 뇌의 전반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는 능력이나 뭐 그 외에 뭐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상승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물론이군요. 혹시 우리가 막 마무리 시키는 게 너무 꼰대같이 느껴지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물방울 닉네임을 싫어하신다면서 오늘 청청 패션으로 약간 물방울 느낌으로 또 입고 오셔가지고 네. 술방울 이런 거 물방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 원래 투명색인 거 아시죠? 또 혀를 찌르는. 그럼 무슨 그 너네 유머는 마치 실 못하고 그래서 좀 신선미가 떨어진다. 쟤네 유머야말로 제일 꼰대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흥미로웠다는 반응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었답니다. 네, 기분 좋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